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황교안 당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내년 총선의 전략이 뭐다 하고 정확히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라는 것은 원래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전부인 겁니다. 그게 바로 정치 활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유 내각이니 속으로 뭔가 깊은 생각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 중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략으로 가고 있어 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뭔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므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자유한국당으로 뭉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래도 보수우파가 단결이 되었구나 하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다 모여들까요? 일반 국민들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전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모이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기존의 지지층들은 당연히 결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보수의 지지자들,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을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들, 소위 집토끼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집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모이는 정당이 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 보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뭉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거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후 관계를 잘못 생각을 해갖고 우리가 뭉치면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뭉쳐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수가 뭉쳐선 진 적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뭉치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탄핵 정국이라는 엄청난 격변을 겪었고 또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이라는 당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당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공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존재하는 한 옛날 같은 그런 보수 통합, 이런 대통합 같은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서 자유한국당으로 결집이 되거나 아니면은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이 내년 총선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대선 때는 뭔가 하나로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내년 총선까지는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 이 체제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원래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똘똘 뭉치면 지금 우리공화당을 지지하거나 우리공화당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오나요? 반대로 또 바른미래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금 바른미래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오나요? 안 옵니다.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게 하거나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해요. 뭔가 다른 컨텐츠나 명분을 자유한국당에서 가져와야지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오고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오고 하면서 그야말로 보수 대통합이 되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자유한국당만 보고 우리가 뭉치면 뭔가 내년 총선에 이길 것처럼, 이것처럼 좀 어이없는 착각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바른미래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때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선택을 하자니 우리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우리공화당을 선택을 하자니 바른미래당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파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거든요.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공화당으로 가기도 하고, 뭔가 애매한 상황, 뭔가 잡탕이 있는 당이 또 자유한국당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 탄핵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보수통합은 불가능한 얘기다. 절대로 보수통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탄핵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보수 통합을 하려면 지지자들끼리 되도 않는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뭔가를 하거나 탄핵을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탄핵을 정리를 해서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확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확고한 우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저는 그야말로 보수 대통합이 되면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저의 주장이고 제가 그냥 고민한 결과 좀 이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공화당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화당의 지지율이 지금은 별로 안 돼요. 그러나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여기에 합세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그야말로 태블릿 PC니 뭐니 엄청나게 두드려 맞으면서 최악의 지지율로 떨어졌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4% 5% 정도는 버텼어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들, 태블릿 PC가 터지고 온갖 국정농단 프레임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던 그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던 사람들이 5% 가까이 됐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탄핵에 대한 진실이 많이 밝혀졌고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태블릿 PC고 뭐고 국정농단이고 다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그때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내용 중에서 거짓말로 밝혀진 것들이 무진장 많아. 그리고 지금 법원 판결에서 유죄라고 확정된 것들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이 순간 다시 지지율 조사를 하게 되면은 5% 이상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7, 8%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더 높고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바른미래당과 합쳐야 돼 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으로 완전 붙게 된다고 하면은 바른미래당을 우리공화당이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총선에서 공천이 탈락된 친박에 가까운 사람들은 또 우리공화당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지금 바른미래당을 선택하고 우리공화당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그만 시간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공화당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앞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약간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공화당에 대한 가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박근혜. 박근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이 순간 보수우파 정치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인 한 명만 꼽져가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홍준표? 황교안? 전 아니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홍준표 전 대표나 황교안 지금 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라는 그런 것을, 당대표라는 그 권한을 등에 업고 나서 영향력을 펼쳤을 때 영향력이 높았다. 일반 당원인 홍준표, 일반 당원인 황교안의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영향력만 못한 게 사실인 겁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 순간에도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보수우파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도 않았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이름파리로, 이 이름 하나만으로 창당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이 있어요. 그 전에 대한애국당. 이것만 봐도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보수우파 정치인은 박근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박근혜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보수우파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엄청난 정치력, 박정희라고 하는 대한민국 부국강병의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치적 금수저, 이 힘이 정말 어마어마함을 저는 요즘 또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에 있는 가치는 박근혜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만 어떻게 설득을 하면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유한국당으로 다 돌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황교안 당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당에 불러오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을 시킬 때는 그때 분위기에서는, 그때 상황에서는, 그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우리 공화당으로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모셔오는 거예요. 입당을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 된다. 황교안 당대표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 갈 표를 가져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모셔오는 것이다. 그럼 바른미래당은 어떡하냐? 바른미래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을 자유한국당 지지자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누누이 입 아프게 말하고 있는 거. 우파색을 선명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애매하게 민주당과 잘 구분이 안 되게 모호하게 포퓰리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파의 목소리를 내면 된다. 우리가 완전 달라졌다. 자, 문재인은 이렇게, 민주당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정책이나 정당의 방향성으로 아주 명확하게 민주당과 선을 그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바른미래당으로 갈 표가 자유한국당 올 수밖에 없다. 지금 보수파의 웰빙 기회주의 이런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으로 상당히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명한 우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공화당에 있는 지지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데려오면 된다. 두 번째,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자유한국당이 선명한 우파 색깔을 보여주면 된다. 지금처럼 애매한 색깔을 보이지 말고 명확하게 아주 선명한 우리는 완벽한 우파 정당이야 라는 모습을 국민 앞에 내놓아서 보여줄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바른미래당에 지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으로 보수 통합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유한국당으로 뭉쳐주세요 하는 하나만한 소리 말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명분을 만들고 구색을 갖춰야지만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어련히 알아서 자유한국당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민하다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백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렇게 말한들 별 소용이 없다. 그런다고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봐주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가 집결을 하려면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할 때만이 보수 통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오늘 제 방송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다뤘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한 우파색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넘어야 될 산이 물론 많지만 이런 생각도 이제는 한번 해볼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